네, 다양한 국제 뉴스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시간. 월드앤 이슈 오늘은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네, 너무 길었는데 괜찮았어요? 힘들었습니다. 예.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오늘이 80주년인 날인데 맞습니다. 열병식을 뭐 어제 할 거라 이런 전문가들의 전망도 많았었는데 아직 열병식을 개최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있네요. 네, 그 당일날 열리긴 합니다만 이제 오늘 비가 오기 때문에 보통 그 전날 밤에 열병식 열린다고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열렸다는 얘기가 없었고요. 예. 아마 오늘 오후쯤에 열릴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미 중국과 러시아 등 사회주의 국가 관계자들이 러시아, 그러니까 평양에 이미 도착한 상황입니다. 예, 예. 지금 예, 네, 이제 됐어요. 리창 중국 국무총리 이미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도착을 했습니다. 어제 김정은 위원장과 리창 국무총리가 만난 것으로 전해졌고요. 네. 열병식 때 그 소위 말하는 북한, 러시아, 중국의 고위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그런 장면이 다시 한번 노출될 것 같은데요. 네. 중국에서 전승절 기념식 때 북중러 그 연대를 과시했던 것처럼 그렇죠. 이번에도 그런 부분을 과시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특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으로 어떤 메시지를 낼까 이제 그게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 네. 대남 메시지가 나올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열병식 때 북한 측에서 신형 무기를 어떤 것을 배치할까도 관심사인데 예. 중국과 러시아 고인사들 앞에서 미국 본토까지 타격 가능한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공개하면서 핵 보유국 지위를 대내적으로 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거기서 지금 오늘 그러면 여러 가지 예측이 나오는데 열병식이 오늘 열린다면 몇 시에 열릴지도 궁금하지만 어떤 그 점을 주요 포인트로 우리가 봐야 될까 그것도 네. 궁금하네요. 맞습니다. 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 중국, 러시아 연대를 다시 한 번 더 보게 될 것 그렇죠. 같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말씀인 것처럼 리창 중국 국무총리가 어제 평양에 도착을 해서 예. 김정은 위원장과 만났는데요. 네. 2009년에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북한을 방문한 이후 16년 만에 총리가 예. 방문한 거기 때문에 그만큼 중국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뿐만 아니라 그 또롬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도 지금 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걸 봤었을 때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들의 정상들을 내세워서 북한의 어떤 세력을 과시하는 그런 예.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 김정은 위원장이 있고 양쪽에 어떤 순서로 배치되는가도 궁금한데 딸 주예가 나올지도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오늘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어제 기념식에는 딸 주애가 없었고요. 예. 말씀인 것처럼 리창 총리, 메드베데프 부의장 이런 사람들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 외교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가자지구 평화한 1단계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SNS에 좀 밝히기도 했고요. 네. 또 가자지구에서 전쟁을 끝났다고 스스로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 네. 그러면 모든 인질들이 조만간 이제 석방될 예정인 거죠? 네, 지난 8일날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소셜 통해서 하마스와 이스라엘 측에서 이제 합의를 했다라 밝히면서 1단계 협상이 끝났다고 밝혔는데요. 예. 그러니까 페이즈 1,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가 끝난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인질들을 석방하고 포로들을 교환하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가 이스라엘 군사가 철군하는 거, 이제 그게 두 가지가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인질 석방은 사실 외신에서는 주말쯤에 가능할 거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예. AP통신,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었는데 좀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월요일, 화요일, 그러니까 13일 또는 14일에 인질이 다 풀려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끝났고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20개 평화안에 보면은 이제 20가지 조건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중에 아직 많은 부분이 성사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평화를 가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은 잘 내디뎠다라고 볼 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하마스의 무장 해제가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한 것은 인질과 포로 교환 그리고 이스라엘군의 단계적인 철수고요. 아직까지는 자신들이 무장 해제를 하겠다고 확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이집트로 가서 이제 서명을 하게 될 텐데 그때 2단계 얘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단계 가장 중요한 점은 하마스가 무장 해제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가자 지구에서 이제 여러 국제 관계자들이 모여서 이제 통치하는 방법 논의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하마스가 배제돼 있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데
적극적으로 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하마스가 어느 정도까지 양보를 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과제로 남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서명식에 직접 참석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당선 직후부터 사실 이 가자 종전에 좀 많은 공을 들였는데 네. 이전에도 합의를 이뤄냈다가 파기가 되는 등 좀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총 이제 3번의 휴전 합의, 파기 이런 게 있었는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공을 굉장히 많이 들였습니다. 처음에 이제 취임하자마자 1월 달에 1단계로 그때 인질과 수감자 맞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자지구 전쟁이 뭔가 끝나나 보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파기가 되면서 이제 교착 상태에 빠졌고요. 예. 그리고 나서 중간에 큰 사건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하마스 지도부를 없앤다는 명목하에 그 중재국으로 나섰던 카타르를 공습한 겁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그때 굉장히 화를 많이 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가자지구 전쟁은 끝이 안 나나 보다라고 했었는데요. 하루 만에 트럼프 입장을 바꿔서 이스라엘 측에 다시 얘기를 꺼냈고 그러면서 이번 달 말에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된 겁니다. 29일 날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워싱턴에서 직접 만났고요. 그때 첫 번째로 미국과 이스라엘 먼저 가자지구 휴전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 공을 하마스 측에 넘긴 거죠. 미국과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평화에 대해서 합의를 했으니까 하마스 입장을 밝혀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퇴후 통첩식으로 사흘 정도 말미를 줄 테니까 답을 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예. 않으면은 뭐 불바다가 펼쳐질 아. 거다, 불조가 펼쳐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굉장히 그때는 사실 분위기가 하마스가 도저히 수용을 못할 거라는 분위기였는데 예. 공교롭게도 몇 시간 만에 하마스가 수용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여기서 이제 급물살을 타게 됐고 6일 날 이집트에서 튀르키예, 카타르 이런 나라들이 중재에 나서면서 미국, 이스라엘, 하마스까지 직접 모이면서 얘기가 나온 거고요. 거기서 이제 1단계 합의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게요. 이제 주말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집트로 건너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확실하게 매듭을 지을 것으로 보이고 예.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나아갈지를 다시 한번 더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튼 인질 석방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도 인질 가족에게 직접 전화해서 뭐 통화하는 그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 말이죠. 우리 네. 시간으로 오늘 저녁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발표가 된대요. 네. 트럼프는 본인도 그렇고 본인도 내가 적임자다. 주인공이다. 가족도 그렇고 네. 우리 아빠가 적임자다. 특이해요. 그죠? 노벨 평화상을 네. 내가 받을 거라는 걸 이렇게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도 특이한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제로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예. 왜냐하면은 사실 뭐 모든 일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네. 이제 원칙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노벨위원회 위원장이 6일 날 수상자가 결정이 됐다라고 예.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네. 발표만 안 됐지 네. 결정은 됐다. 네. 예. 근데 사실 지금 그렇게 결정이 되고 나서 8일 날 예. 가자지구 평안에서 1단계가 나왔기 때문에 예. 이게 변수가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그 노벨위원회가 이 노벨 평화상을 심사할 때 이게 비공개로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수상자 결정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네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그런 상황에서 또 후보자 마감이 사실은 올해 1월 31일 날 끝났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네타냐후 총리도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자로 추천했다라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후보에 들어간 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수상자가 될지는 진짜 뚜껑 열려봐야 알 것 같은데 예. 또 이런 가운데 그 미국의 베팅 사이트 폴리마켓이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받을 확률이 6%로 올라갔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원래 이제 지난 5일에 4.9%, 7일 날 2.7%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 8일 날 1단계 합의 발표가 나오면서 다시 물어봤더니 네. 베팅 사이트에서 받을 확률이 6%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높은 수치는 아니고요. 예. 지금 가장 많은 수상 확률을 받고 있는 것이 수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 단체인데요. 긴급 대응실이 29%로 가장 높고 그다음이 국경 없는 의사회, 국제사법재판소 이렇게 뒤지기 때문에 예.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여론이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본인뿐만 아니라 예. 사실 뭐 서방 국가들도 뭐 호주, 캐나다, 영국 총리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굉장히 칭찬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다가 중재국들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다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예. 사실 그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면서
욕을 굉장히 많이 먹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며칠 사이에 분위기가 완전히 급반전되면서 뭐 이렇게 말해도 되게 모르겠습니다만 말한 것을 실천으로 옮긴 약간 그런 사람이 된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후 6시에 평화상 수상자가 발표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그 전후로 해서 네. 백악관 참모들 되게 많이 눈치를 많이 보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예. 그렇죠. 뭐 분위기 좋으니까 당연히 좋은 얘기만 하겠죠. 알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가자지구로 향하던 9호 선박이 이스라엘에 납포가 됐습니다. 네. 오늘이 3일째인데요. 이 선박에 한국인 활동가도 탑승하고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진짜 네.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라고요? 네, 맞습니다. 캐치 오트라는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고 하는데요. 예. 지금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우리나라 시민단체입니다. 긴급행동, 강정 친구들 개척자들이 발표에 따르면요, 활동가 김하연 씨가 이스라엘 남부 사막에 있는 캐치오트 교도소에 갇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 시민단체 측에서는 9호 선박에 탑승한 사람들을 테러범 취급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통상 팔레스타인 출신 테러범들을 이 수용소에 수감하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곳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납포되고 나서 탑승자들에게 법률 자문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원 인권단체인 아달라 측에서도 이스라엘 해군이 8일 새벽에 가자지구로 가던 1000개 메들린 함대 소속의 선박들을 납포했고 대부분 사람들을 이 캐치오트 교도소로 이송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글로벌 스무드 함대가 이제 구호선을 이끌고 가자지구로 이제 구호 물품을 가지고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측에서 그 유명한 스웨덴 환경운동가죠. 그레타 툰베리가 타고 있었던 그 선박을 납포하면서 사실 툰베리도 이 교도소에 잠깐 머물렀다가 지금은 풀려나서 추방이 됐거든요. 사실 예. 그리스, 슬로바키아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우리 측 외교부 관계자가 이스라엘 대리대사 직접 만나서 납포된 김하연 씨의 안전 확보 그리고 조속한 석방을 위해서 이스라엘 측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했고요. 예. 이스라엘 측에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한국 국민이 석방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라고 밝혔고 예.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그 직접 그 영상을 찍어서 네, 저렇게 맞아요. 지금 상황을 알린 저 분이신데 안전하게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권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게요. 우리 국민인 게 확실한 것으로 예, 보입니다. 맞습니다. 네. 일본에서는 최신념 자민당 역사상 처음 여성 총재가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네.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출발이 좀 연립정부 구성 때문에 쉽지가 않은가 봐요. 네, 자민 공명 연립정부가 원래 구성이 돼 있었는데요. 예. 다카네 사이 다카이치 사나이 예. 이제 총재가 당선이 됐는데 네. 뭐 보도 통해서 많이 보셨습니다만 극우 성향 인물입니다. 예. 그래서 네, 공명당은 극우는 아니고요. 이제 보수 정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색깔이 맞지 않은 것 때문에 벌써부터 삐걱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 야스쿠니 신사 참배 자제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외국인에 대해서 이 사나이 정부가 좀 배척하는 그런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여서 그런 거 좀 자제달라 요청을 했고 이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예. 그 정치자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자금 문제가 투명하게 자민당에서 관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해 달라. 그러니까 정치와 돈을 분명하게 구별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는데 네. 이게 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명당 대표가 연립여당 유지하기 위해서 자민당과 합의가 좀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예. 총재가 되면은 다수당 총재가 이제 총리가 되는 게 맞긴 한데 지금 자민 공명당 연립정부이기 때문에 공명당에서 발을 빼게 되면은 자민당 총재가 총리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총리 선거를 다시 하거든요, 국회의원들이. 예. 이제 과반을 확보해야 되는데 중의원과 참여해서 각각 과반을 확보해야지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과반을 확보한 정당이 없고 예. 연립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명당에서 지금 요구사항을 얘기를 하면서 자민 공명당이 출범하기 전부터 지금 삐걱거린 상황이 된 겁니다. 예. 네, 마지막은 프랑스로 가보겠습니다. 네. 정부 예산안을 둘러싸고 갈등이 좀 커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에도 전해드렸었는데 네, 맞아요. 지금 2년 동안 4번의 총리가 바뀌었는데 5번째 총리도 바뀔 위기에 있다고요? 네, 지금 27일 만에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세바스티앙 르코르니 프랑스 총리가 임명한 지 한 달 되지 않아서 6일 날 정상적인 정부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밝히면서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프랑스 정국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안에 대해서 야당도 반대하고 있고 시민단체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르코르니 정부가 들어서면서 내각 구성을 하는데 기존에 있던 장관들을 3분의 2 그대로 둔 겁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런 식이면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면서 강력히 반발했고요. 그러자 또다시 불신임안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해서 르코르니 총리가 그냥 아예 그만두겠다라고 말한 예. 겁니다. 그래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48시간 안에 다시 총리를 임명하겠다 밝혔는데요. 하지만 야당 측에서는 좌파 성향의 총리를 임명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마크롱 대통령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라도 다시 총리가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전국은 여전히 불안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가운데 극우정당 국민연합 측에서도 마크롱 정부가 내놓는 그 어떤 사람도 절대 받지 않겠다라고 말해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불안한 그런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월드엔 이슈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